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내년에 부동산 집값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한 2, 3년 떨어졌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매일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바뀌어버린 청약제도 때문에 내가 그 조건 안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큰 이슈 없이 조금 조용했던 최근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인 게 바로 집값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시면서 조금은 더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일부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각 함께하는 분 소개할게요.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와 자리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또 김규현 이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까지 하긴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3-3366-8290번 문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투자 강의부터 먼저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경매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혹시 앵커님은 네.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또는 호기심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다. 사실 호기심은 있었는데 네네.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괜히 금액 하나 잘못 적었다가 돈 날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하니까 겁먹기도 하고요. 근데 얼마 그러면 전에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가? 네네. 내가 잘못 샀다가 또 이상한 거 산 게 아닌가라는 더 비싸게 주고 사버리는 건 네네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가서 이 금액 적는데 분위기가 저희 일반인들이 가서 할 때 막 험악한 데는 어쩌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경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었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자, 다시 한번 사실 이제 경매건 부동산이건 반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르는 용어 같은 경우는. 자, 경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요거는 굉장히 이제 한자어로 어렵게 설명이 돼 있지만 집이 쉽게 얘기해서 거의 70%나 80%는 근저당으로 인해서 은행에 이제 저당이 잡혀갖고 돈을 못 갚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공중분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경매 과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될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비싼 값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 중요한 방법은 인도겠죠. 거기 이제 세입자라든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내쫓는다기보다는 평화롭게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경매는 절차가 나뉜다. 하나는 바로 이제 권리 분석. 이 물건에 내가 입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입찰을 했을 때 낙찰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에 대한 부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 대항력이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대항력은 사실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전세를 살고 있거나 또는 또 소유주이거나 그런 부분 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 지금 예전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주민센터라고 하죠. 거기서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입 신고를 해야지 내가 경매로 물건이 넘어갔을 때 제가 이제 거기 임차인이에요. 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대항할 힘이 생겨요. 나 안 나가, 나 버텨.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에서 아무리 내가 내 건데라고 해도 이 사람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시무시한 대항력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셔야지, 그리고 점유를 해야지 바로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대항력 역시 선순위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 말씀드렸죠. 담근 경가전이라고 해서 담보가등기, 가등기,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등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도 법원권이라든가 이런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 권리가 즉
이 소유주라든가 또는 임차인, 특히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선순위인가 후순위인가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어려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선 변제라는 거는 배당을 받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서 이제 대항을 할 수 있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우선 변제는 경매가 이제 넘어가면은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이제 있을 테니까 뭐 거기에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뭐 가처분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순위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선 변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여기가 이제 나오죠. 바로 대항 요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는 확정 일자가 중요한 거죠. 네. 확정 일자는 뭐냐면 그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 날짜 찍히잖아요. 이게 확정 일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당 순위에 가서 배당을 받았을 때 내가 변제를 먼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선순위여야지. 선순위는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를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에서 가장 많은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뭘까요? 저당권이라는 거죠. 근저당. 우리가 얘기한 근저당. 즉 은행에 빚을 이렇게 빌려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잘 모를 경우. 그래서 은행보다 그 근저당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선순위다. 그러면 뭐예요?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순위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뭐냐면 나머지 근저당의 변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권리를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후순위면은 네.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거의 수 못 있는 받는다라고 거네요. 이제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근저당이 막 몇백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최저 입찰 금액이 뭐냐면 예를 들면 1억부터 시작했다고 네. 치자고요. 그런데 1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저당권이 2억이에요. 그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2억을 다 변제받으면 내 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항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근저당보다 선순위야, 임차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중요한 게 1억인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억인데 그 최저 금액이 근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에다가 5천을 다 물어주더라도 이 물건이 괜찮다. 그럼 입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다라고 했을 때는 변제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즉 배당은 낙찰 받은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중요한 거는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서 내가 인수를 해도 이 금액이 시세보다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시라는 거죠. 또 하나의 팁은 여기 이제 또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뭐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모르셔야 돼요. 그냥 최우선 변제금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서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뭐 700만 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잘 모르셔도 되니까 대신 중요한 거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근저당보다 앞서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순위여야지 경매에 있어서 내 돈을 날려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후순위여도 근저당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소액이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이제 날려먹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고요. 자, 배당 같은 경우에 자, 요거 사실은 잘 모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순위서부터 7순위까지가 있는데 뭐 경매 비용이 필요하겠죠. 일단 그거 제외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 변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그 등기부등본 상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당해세, 국세, 지방세 이거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 변제. 그렇게 이제 순인선은 돼요. 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 권리 관계가 복잡해. 가처분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고 막 그러면 입찰하지 마세요. 괜히 내 돈 까먹거든요. 깔끔한
권리관계가 깔끔한. 예를 들면 근저당이 있고 말소기준 권리가 분명하고 그 밑에 몇 가지 없어. 그리고 이거는 낙찰 내가 인수받아도 돼. 또는 선순위여도 이걸 인수받아서 시세보다 더 차익이 많을 경우에는 그럼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관계 분석이 명확했을 때 그때는 들어가시라는 거죠. 네. 그것만 네.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저희 집 집주인이 네네. 제발 경매에 이렇게 나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덜컥 드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뭐 궁금해서 찾아봤었더니 뭐 네. 365일 세 바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제 또래 여성분인데 365일 동안 월세를 받도록 시스템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다 경매에서 싸게 사서 그걸 또 꾸며서 내놓고 세를 받고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한번 경매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그럼요. 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공부가 좀 네네. 필요할 것 같다. 경매의 느끼네요.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장점 일단 싸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쵸. 거죠. 소액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점도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건 잘 안 나와요. 자, 제가 이제 상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내가 경매 내놓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힘들어서 그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 잘 안 될 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선별적인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이 뭐 내가 물건을 예를 들면 뭐 개포동에 사고 싶은데 거기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다. 또 하나는 권리관계 분석을 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포인트는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뭐 네. 말소기준 권리, 대항력, 확정일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절대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내 돈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잘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현 이사께서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만나 뵙고 더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죠. 김규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8년 부동산을 총정리하고 내년도를 전망해 주신다고 하네요.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02077-6356번 예약 필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꼭 예약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여기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번 18년을 정리하고 19년을 예측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정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내가 내년 19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해서 과연 내 돈의 그 소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처를 바탕으로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해안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 주셨는데 이사님께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소개해 주실 건가 저희 부동산 정보 오늘 소개받을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입니다. 신도림동 오피스텔이에요. 2호선 도림천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준공은 2014년도 9월이었고요. 10층 건물 내 2층에 자리했네요. 가격 보죠. 매매 금액은 1억 2,180만 원, 전세 분금 1억 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6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고 신도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좀 전에 경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거, 싸게 얻을 수 있다. 바로 구로구 신도림동 오피스텔이 굉장히 싸게 저렴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자, 구로구 신도림동 위치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 위치가 자 여기인데 이 지역이 도림천역에서 한 1분 정도 거리거든요. 도림천역에서 나와서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신도림역이 2000년대 전만 해도 굉장히 준공업 지역, 낙후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냄새 많이 나고. 네. 그런데 이게 2000년 이후로 탈바꿈됐어요. 대형 아파트 단지로. 뭐 레미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브랜드가 굵직굵직한 랜드마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림천도 신도림과 같은 그런 호재거리가 가득하고 또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2,700여 세대로 이제 탈바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2030 서울 플랜 중에 바로 광역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옆에는 또 이제 3도심에 포함되는 여의도 업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광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역시 충분한데 디큐브 시티가 있죠. 그 신도림역에. 그리고 네. 영등포에는 타임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 가지 시설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고척 스카이돔, 마치 비행 접시와 같은, 그리고 성심병원이라든가 보람의 병원, 고대 구로 병원 등이 바로 근접거리, 이 매물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로 이제 바로 넘어가자면 좀 전에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신도림역에 그런 대형 굵직굵직한 랜드마크형 브랜드들이,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 한 6만여 평 정도 되거든요. 이 도림천역에도 한 준공업 지역인데, 공업 지역에서도 이제 준공업 일반 전용 공업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준공업 지역이 바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제 2,700여 세대 아파트로 탈바꿈되게 되면 당연히 이 집가 상승이라든가 이 매물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또 하나는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평수가 8만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흉물스러운 느낌인데 광명시 노은사동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역이 1조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업 단지로서 그렇게 이렇게 탈바꿈된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자, 또 하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서부간선도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러시아워 시간에. 네. 그래서 한 3-40분 정도 시간 이제 걸리는데 12km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직분기점서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금천 IC서부터 시작돼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총 10분 정도 거리로 러시아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확연히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이라든가 매물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또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자, 오피스텔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 이 구로구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미 준공이 된 매물이거든요. 총 10층 정도, 10층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 중에 2층을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자, 내부를 이제 살펴보자면 내부가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그 여러 가지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냉장기, 세탁기가 전부 다 이제 풀옵션으로 이어져 있고 또 아일랜드 식탁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여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도 굉장히 공실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안양천이 바로 이제 지근거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요새 뭐 워라벨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또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임차인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어떤 매물을 소유할 때는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야지 그게 나중에 팔 때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주차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 그리고 지상층까지 폭넓게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쾌적한 시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하죠. 안양천 하면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벚꽃을 이렇게 향유하면서 즐길 거리가 이제 풍부한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내 집 앞마당처럼 거실에서 이런 부분을 향유할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요것들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입지로 봤을 때 2호선 도림천역과 1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바로 초역세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지하 1층, 2층, 지상층까지 3개 층으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1대1 주차 시설이 마련돼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주변에 신길 뉴타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등의 풍부한 임차 수요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 그리고 준공업 지역의 아파트화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임대 사업과 그리고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매물의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이나 입지나 일단 강점들을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다 언급해 주셨어요. 가격 네네. 메리트 다시 소개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가격인데 이 매물이 경매 못지않게 굉장히 싸게 또는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매물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매매 금액이 1억 2,180만 원입니다. 굉장히 소액이죠. 보통 지금 서울시에 오피스텔 대략적인 평균 금액이 2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은 1억 5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월세는 500에 50만 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8,520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1,680만 원, 그리고 월세는 3,160만 원. 즉
전세를 투자하더라도 1,680만 원이면 굉장히 소액 투자하니까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이 매물에 이제 투자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매매 금액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월세도 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도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조심하자, 주의하자 이런 게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돼 있잖아요.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이제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혼자 이제 가보셔서 여기 어디지 이게 헤매시지 마시고 전문가랑 이게 같이 대동하셔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평면도라든가 또는 주위 시설도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매물 같은 게 지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2층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소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둘러서 조금 더 전문가 동행해서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아예 10개 층이 전체적으로 공실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살펴보시고 내 돈을 잃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 유의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오피스텔에 있는 물건 정보였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칠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R&D하우스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